2015년 8월 30대 중반이었던 이사벨은 데이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마틴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호감을 느낀 그들은 전화통화도 하게 되었고 약 보름이 지난 9월 10일 마틴에게 매료된 이사벨은 그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하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마틴은 이사벨에게 꽤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사벨은 처음에 긴장하고 부끄러웠지만 마틴과 대화를 나누며 금세 긴장이 풀렸습니다. 마틴은 자신이 미국인이고 주식 중개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이사벨은 마틴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합의하에 도킹을 하게 되었죠. 도킹 중 마틴은 이사벨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계속 바라봤고 그때 이사벨은 마틴이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은 매우 만족했고 2일 후 마틴은 이사벨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틴은 와인과 과일을 들고 이사벨의 아파트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마틴은 그녀에게 와인을 따라주고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화가 깊어지자 마틴은 자신이 가져온 과일 상자를 열었고 통통하고 싱싱한 딸기 몇 알을 골라 그녀에게 직접 먹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딸기를 먹은 이사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졸기 시작했고 곧 기절하게 됩니다. 사실 마틴은 의사였고 의학 지식에 밝았던 그는 딸기에 진정제 성분을 꼼꼼히 발라두었던 것입니다. 그 진정제는 냄새가 나지 않았고 효능이 탁월했습니다. 또한 마틴은 자신이 실수로 딸기를 먹지 않도록 딸기 잎줄기에 잉크로 표시해두기까지 했었죠. 이사벨이 깨어나서 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지속적으로 마취제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마틴은 자신의 가방에서 2개의 가면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노인 여성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성용 가면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마틴은 중년 남성으로 변했고 가면을 씌운 이사벨은 노인 여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틴은 이사벨을 낡은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미리 준비한 휠체어에 태워 성공적으로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마틴은 이사벨을 차에 태워 그곳에서 550km 이상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마틴의 집은 스웨덴 남부의 크리스티안스타드로 아주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틴이 5년 동안 비밀리에 지은 곳이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곳은 창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마틴이 만든 그곳은 주방과 욕실 그리고 침실이 있었습니다. 이사벨이 의식을 되찾고 눈을 떴을 때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서 말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바로 마틴이었죠. 이사벨이 조금 진정하자 마틴은 그녀에게 다가와 괜찮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곳은 30cm 두께의 벽과 특수방음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도망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사벨은 마틴이 자신을 왜 납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틴, 당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이사벨은 마틴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틴은 이사벨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계약서의 계약 기간은 무려 10년이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이사벨이 자신과 관계를 거부하면 100일이 늘어나는 조항이 있었고 그리고 도주를 시도하면 5년이 늘어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마틴이 오랜 시간 동안 이사벨을 성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처음에 이사벨은 여러 번 저항했지만 마틴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벨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소리쳐도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사벨은 도망치려고 시도했고 그곳을 몇 바퀴 둘러보았지만 이곳이 지상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은 두꺼운 이중 철문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도망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사벨은 점점 무기력해졌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 욕실에는 세면대와 변기만 있었고 샤워기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이사벨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결국 마틴은 그녀의 눈을 가리고
휠체어에 묶은 다음 그녀를 안채로 데려가 샤워를 시켰습니다. 마틴의 직업은 의사이기 때문에 보통 퇴근 후에만 그녀를 볼 수 있었죠. 마틴은 이사벨이 낮에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해 강아지를 그녀에게 선물했습니다. 이사벨은 강아지를 안고 울고 웃었고 마틴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틴은 강아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용변을 해결하게 한 다음 다시 이사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틴은 마당에 있는 대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벨에게 강아지 용변을 여기에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겠다고 협박했죠. 이사벨은 마틴에게 신뢰를 쌓아야 도망갈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했고 마틴에게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마틴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계약서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 한쪽 끝에는 문이 있었고 사방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곳을 볼 수 없었죠. 그녀는 종종 작은 마당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바람 쐬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이사벨은 고개를 올려 하늘만 볼 수 있었고 벽으로 막혀 외부 시야는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그곳이 아주 외진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틴은 이사벨의 침실 외에도 여러 개의 침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이사벨을 쳐다보며 소개해줄 친구가 있는지 물었고 또한 그녀의 어머니도 이사벨처럼 예쁜지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벨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죠. 며칠 후 이사벨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개인 물품을 가져다 달라며 간절히 부탁했고 결국 마틴은 이사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마틴은 이사벨이 준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무슨 일인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자 마틴은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틴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사벨의 가족들은 며칠 동안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한 상태이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마틴과 이사벨은 가면을 썼기 때문에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은 이사벨의 집을 조사했기 때문에 마틴은 두려웠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마틴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이 상황을 이사벨에게 설명했고 이사벨과 여러 번의 리허설을 마치고 이사벨에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틴은 주머니에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사벨에게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며 충고했습니다. 9월 18일 두 사람은 다정하게 껴안고 친밀한 척하며 인근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마틴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가족들과 약간의 오해가 있다고 말했고 여자친구의 가족이 여자친구를 실종 신고했지만 오해를 해명하고 싶어 경찰서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조회해보니 마틴은 의사였고 그녀 또한 실종 신고가 된 이사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벨의 표정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고 계속 주위를 살펴보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우선 이사벨과 마틴을 분리시킨 후 이사벨과 대화를 나눠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마틴은 마지못해 이사벨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벨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이사벨과 대화를 마친 경찰관은 마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마틴을 체포한 후 경찰은 재빨리 마틴의 집으로 가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휠체어와 가면 등 수많은 증거품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마틴은 이사벨에게 강제로 피임약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샘플을 채취해 자신의 병원에서 성병 테스트도 했습니다. 스웨덴 법원에는 배심원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사가 사건을 판결하게 됩니다. 체포 후 마틴은 비교적 협조적이었습니다. 증거물이 너무 많아 부인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은 이사벨이 자신의 여자친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틴은 배관공으로 변장해
일부 유명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마틴과 이사벨이 관계를 맺은 것을 사실이라고 판단했지만 마틴이 강제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그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마틴은 납치 및 감금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이사벨에게 22,000달러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실제 이사벨이 감금된 시간은 6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틴은 6일간의 범죄를 위해 5년 동안 감금 장소를 지었고 10년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